자, 그 심리검사에서 이제 27 코드가 270인데 27 코드가 이제 우울하고 불안한인데 F가 점수가 30대 중반이에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만성 우울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만성 우울은 내담자가 지금 이 자기가 우울하다는 걸 지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우울이 내 몸 안에 딱 달라붙어서 내가 내 표정이 어떤지. 우울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감정의 이런 이런 이렇게 약간 이런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냥 이 톤 자체가 똑같고, 그 다음에 별로 표정 변화도 없고, 그런 거죠. 이 만성 우울이.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게 지금 27 척도지만 F 점수가 낮고, 또 9번 점수도, 하면서 9번이 몇 점이더라? 9번도 좀 낮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에너지도 떨어지면서 뭐라 그럴까. 만성 우울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이제 만성 우울이라는 거는, 이제 감정을, 기쁜 거, 이런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잘 지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슬픈 일도 그냥 똑같이, 기쁜 일도 똑같이, 화나는 일은 거의 참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드라이하게 보이는 거죠. 만성 우울된 사람을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의 양육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부모가, 폭력하는 부모보다 더 이제 사실 위험한 게 만성 우울이라는 거죠. 자극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죽은 거야, 그냥. 이 감정이. 색깔로 말하면 무채색이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 빨간색, 까만색, 그 다음에 또 약간 뭐 연두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뭔가 색깔들이 지금 여기도 뭐 파란 색깔이고 다양하잖아, 우리 감정이라는 게. 화가 나 막 빨간색이었다가 또 뭐 이런데, 이 만성 우울은 그냥 색깔로 말하면 무채색이야. 그러니까 그냥 드라이해서 감정이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할 때 엄마가 만성적인 우울에 있는 사람들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반응 자극을 주지를 못해요. 죽은 사람하고, 죽은 나무하고 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폭력을 또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폭력이라는 것도 당연히 안 되지. 그렇지만 이건 그냥 뭐가 지금 잘못됐구나. 이건 무서운 거구나. 안 해야지. 이런 이제 뭔가 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무서움이라는 것도 되고, 물론 부정적이지만은, 근데 이 이제 만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감정적으로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치료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피검자 같은 경우 그걸 이제 하나 생각해야 돼요. 자살사고 떴는데 내가 자살사고 뜬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 자해를 하고 있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맞아요. 자기가 자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일어나서 보니까 자해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다라니까. 그러니까 공원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자기에 대한 이 상황을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되어서 그냥 무디어져 버려요. 그 오랫동안 환경에. 그 말은 뭘 그렇게 오랫동안 무디어지고 이렇게 만성 우울이 되었을까 하는 것은 거의 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온 거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어떨 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참아야 될 때 그러죠. 참아야 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위에서 너무 무섭게 하든지, 아니면 말해서는 안 되는 상황. 주로 이제 PK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그 다음에 또 뭐 군인들, 군 간사에 살고 있는 그 자녀들 있잖아요. 이렇게 계급 사회에서 어떤 갇혀서 내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들이 다 누구나 알게 되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사회 있잖아요. 그 공동체, 뭐 이렇게 뭐 군용 아파트, 이렇게 사시는 가족들도 거의 만성 우울이 심해요. 왜? 말을 하면 안 되거든. 내가 말을 하는 즉시 누가 전멸해요? 내가 말을 하고 막 싫어!
나 지금 뭐 할 거야. 교회 가면 그러잖아, 우리. 뭐 가서도, 유치원 가서도 막 뺏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땡깡도 부리고 그게 아이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누가 위태해요? 아버지 자리가 위태한 거야. 네. 아버지 자리가 위태하니까 어때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입을 다물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순종하고 그냥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야 되구나. 이게 이제 누가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체득해요. 그 어떤 환경상. 또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자기 부모 밑에서 살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자녀가 맡겨져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고모 집이나 이모 집이나 뭐 그런 경우도 자기 감정을 낼 수가 없잖아. 자기 부모한테도 못 내는데 뭐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네 집 가서 내 감정을 이렇다 저렇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 감정을 어째야 돼요? 수도꼭지를 잠가야 돼. 그러니까 참는 것들이 그냥 익숙하게 돼요. 그래서 머리로만 인지를 발달하니까 눈치는 발달하지만 내 안에 감정은 싹 다 그냥 쉽게 말하면 수도꼭지를 우리 뭐 한 수도꼭지가 100개라면 몸 안에서 감정을 여는 그걸 전부 다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털어난 것은 인지만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드라이 돼서 무채색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감정이 느껴지는 거야, 이성한테. 그러면은 그건 사실은 우리가 막 설레고 보고 싶고 막 몸이 반응하고 이러질 거 아니야. 그게 너무나 정상적인 건데 그걸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 꼭지가 잠가졌는데 꼭지가 열어진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강한 뭔가 어떤 압력적인 거나 상황이 있었겠죠. 너무 끌리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뭔가를 열어놨을 거예요. 내 마음을 잠시. 열어놨단 말은 이전만큼은 내가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거나 조금 한숨을 쉬어서 이제 내가 나를 조금 숨을 쉰다 싶으면 우리는 뭐예요? 감정이 조금 열어져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약간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감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약간 하품도 하고 졸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하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런 걸 못한 거예요. 항상 긴장.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이제 부류의 계급사회나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닌 것 같지만 극도의 계급사회예요. 부목사, 전도사 자녀, 아니면 또 뭐 담임목사 자녀들도 그 교인들의 숫자의 만큼 도마 위에 올라서 누구 자녀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모범생이 되어야 되고 말을 안 해도 그냥 그 문화가 요구되어지는 그 거대한 담론이 있어요. 기독교 사회에. 특히 이제 뭐 종교 안에서 기독교가 강하잖아요. 하이어라키한 그런 조직이잖아요. 교회라는 게. 특히 장로교회라는 게 더더욱 그렇잖아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이제 저도 남편이 목사지만은 저는 이제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실 있는 것은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지금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은퇴를 하겠어요. 졸업식을 빨리 하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교인들은 졸업을 하고 보내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항상 막 귀에 딱지가 붙이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월급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 무슨 목사고 이거 자기가 벌어서 먹는 목사. 자비랑 목회를 해야지 가족들이 산다. 안 그러면은 다 우리는 전멸한다. 이제 이렇게 막 교육을 시켰어요. 어쨌든 제가 이 세계를 잘 알죠, 부분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런 이제 이 만성 우울이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이 구조에 거대한 담론이 지배하고 있는 구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구조? 부모가 나를 어디에다 맡겼어. 뭐 돌아다니면서 내가 자라였어. 어떤 환경상.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상. 근데 부모는 의도하지 않지만 아이는 그냥 이 본능적으로 알아버려요. 내가 여기서 순응하고 내 감정을 죽여야 된다는. 그러니까 항상 감정이 나도 모르게 억압한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가 빠지고. 그러면 이 감정을 만나는 게 익숙하지 않고 어때요? 낯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것을 마주 대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감정을 대하는 거를 상담해서 하나씩 하나씩 마주 대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검사에서 볼 때 이제 많은 그 PK 자녀들이나 지금 말하는 이런 거대한 담론에 있는 그 내담자들은 5번 촉도 점수가 낮으면서 GF가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역할을 충실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 기관이 요구하는, 교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따르고 충실하려고 하는 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으면 신앙이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넘어가해서 그냥 이 기독교의 그 역할에 나를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 그림을 여성이면서 남자를 먼저 그리고 그 그린 남자의 아버지의 그런 목사의 세례의 상징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나의 정체성이 바로 뭐예요? 나무 그림에서 단단해지고 싶다 그래요. 내가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내가 자리를 지키고 단단해지는 게 뭐냐 그럴 때 SC들을 쭉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목사, 사랑 그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맥락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피검자께서 상담에서 다뤄야 되는 건 상당히 다룰 게 많아요. 해야 될 게. 첫째는 이제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역할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왜? 하나님으로 나가면은 나는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이런 지금 제가 말하는 심리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고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담에서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폭발할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너무 좋아서 기쁠 때도 있고 이런 감정을 다양하게 우리 색깔로 말하면 모체색이 아니라 다양한 크레파스 색깔이 있듯이 그 색깔들을 경험해 보는 것이 첫 번째. 그게 자기 욕구예요. 욕구를 열어야 돼요. 신체적 욕구. 내가 성관계 하고 싶고 느낌은 막 이게 성기능이 막 몸에서 막 이런 어떤 이 생리적 욕구가 일어나고 내가 너무 보고 싶고 설레고 화가 나고 뭐 기쁘고 날아갈 것 같고 춤도 추고 싶고 그렇잖아요. 몸이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는 것을 죄악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나의 생리적인 욕구다. 인간의 욕구다. 이제 그렇게 이게 느끼고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이런 거 되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성과 결혼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한 10명을 만나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남자들의 어떤 세계라든가 남자의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아, 이게 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아, 내가 하나님보다 저 사람을 더 생각하구나.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내담자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허, 고독, 외로움. 사람에 대해 되게 이제 이렇게 만나보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담자에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상담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에요. 짧게 해서는 안 되고 좀 장기 상담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